해외 수출을 통해 성장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이제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 개발 없이는 어떤 분야든 성장을 멈추고 전진하지 못하며 결국엔 도태되고 맙니다. 현재 한국 방사는 전례 없는 대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위에는 미국과 프랑스 등 서구의 전통적 방산 강국들이 버티고 있고 아래에서는 튀르키예 등의 후발주자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새로운 방산 강국으로 부상하려 가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한국 무기들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넘어 유럽과 호주에서 연이은 잭팟을 터뜨리고 있지만 사실 세계 무기 시장에서 이제 막 두각을 나타내는 입장이라 입지가 공고한 선두그룹과 맹렬히 추격하는 후미그룹 사이에 끼인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군과 방산기업들은 현재의 성장을 넘어선 미래의 혁신을 위한 기술 개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은 미국 등의 선진 강국들이 완성하고 다져놓은 기술을 따라가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서 새로운 개념의 기술 체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군사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황에 놓여있는 환경과 중국과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에서 군사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와 투자는 필연적인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무기 개발 분야에서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접목하며 혁신적인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결합은 군사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미래전장에 대비할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군 전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는 KF-21은 개발 초기의 우려와 불신 속에서도 결국 개발 성공이라는 업적을 이루고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의 성공 앞에는 우리 손으로 처음 개발한 본격적인 군용 항공기인 T-50 계열, 그 중에서도 FA-50의 기술적 기반이 있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FA-50은 대한민국 공군의 중요한 자산으로 운용되는 동시에 많은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성능과 체급 때문에 경공격기라는 한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FA-50이 경공격기에서 벗어나 전투기 타이틀을 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FA-50을 단자형으로 개조한 제공전투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면 이름 역시 공격기 임무를 뜻하는 A가 빠져서 F-50이 될 텐데요. FA-50 개발 당시부터 있었던 이런 아이디어가 최근 다시 부활해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이 본사에서는 2050년까지의 회사 발전 전략을 발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카이의 강구영 사장은 F-50 단자 경전투기 버전 등 FA-50의 향후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FA-50 개발 초기에 카이는 대한민국 공군의 고등훈련용 리프트 T-50에서 시작된 FA-50 개발 파이프라인을 F-50으로 명명된 단자식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50의 개발에는 록히드 마틴도 참여했기 때문에 이는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카이가 KF-16이라는 이름으로 라이센스를 받아 국내에서 생산하는 F-16의 설계 개념과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T-50이라는 고등훈련기가 탄생했고, 따라서 T-50은 항상 F-16의 80% 성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값싸게 경전투기인 F-50으로 개량될 수 있는 잠재력을 그 DNA에 가지고 있습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카이가 세계적인 항공우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비전과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 전략은 혁신, R&D 투자, 인재 채용 및 교육을 기반으로 회사의 비약적인 도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기된 또 다른 전략은 한국 정부의 조달 계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품의 수출 잠재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F-50의 개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의 발빠른 대응을 통해 성사시킨 FA-50의 폴란드 수출은 카이가 단순히 자사 제품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유럽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유럽 국가의 FA-50을 홍보하기 위해서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가 한국 회사들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은 이런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첨단 초음속 훈련기 경전투기 프로젝트인 AFJT를 포기했습니다.
카이는 FA-50의 성공을 바탕으로 유럽, 북미, 아프리카, 그리고 이집트를 경유해서 중동까지 교두보를 마련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와 남미 시장에서도 카이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F-50 단자연경 전투기의 개발 가능성을 포함하여 각 수출 고객의 특정 요구사항에 맞게 FA-50의 다양한 버전이 홍보될 것입니다. 다만 명확하지 않은 것은 개발이 잠재적 고객의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달려 있는지 아니면 카이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계획인지 여부입니다. 현재 수백 대의 미그 21, F5, A37, A4, L39 및 기타 오래된 훈련기 또는 전투기 겸 경공격기 모델이 추후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더욱 경제적인 새로운 항공기로 교체될 예정인데요. FA-50과 F-50은 이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이는 거대 기업인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경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항공기 제작 생산 기업인 카이가 보잉, 에어버스와 경쟁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장대한 사업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이가 F-50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계의 베스트셀러 F-16입니다. F-16은 아주 인기가 많은 전투기였고 생산국인 미국도 사이가 좋은 나라들에는 까다로운 조건 없이 판매했습니다. 그 덕에 지금은 전 세계 30개국에서 무려 2,998대 F-16이 현역으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젠 F-16 초기형들은 수명주기 40년에 가까워져 퇴역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F-16의 포지션을 이어받고 차세대 전투기가 되어야 했던 F-35는 너무 비싼 데다가 미국이 F-16처럼 쉽게 판매하지도 않는 귀한 몸입니다. 그래서 각국 공군이 떠올린 새로운 접근법이 바로 하이로 혼합입니다. 스텔스를 기반으로 한 최신 성능은 공군 최상위 일부 전력에 할애하고 나머지 전력은 가성비 좋은 4.5세대 수준 전투기로 채워서 저강도 임무를 맡게 하는 방식입니다. 성능의 최첨단에서 밀려난 F-16은 이제 이 중에서 로우급 전투기의 표준이 될 전망인데요. 문제는 예전에 도입했던 F-16은 연식 때문에 퇴역 수순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렇다고 최신 개량형 F-16을 새로 구매하려고 하면 이제는 예전처럼 생산량이 많지도 생산 속도가 빠르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는 F-16 외에도 미그-29 같은 비슷한 성능의 전투기들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각국의 공군은 새롭게 로우급 자리를 채워줄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 빈자리를 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F-50입니다. 카이가 펑크계 한국군의 수요 없이도 F-50 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분석하기에 이 시장이 그만큼 크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공군 전력뿐 아니라 지상군 전력에서도 무기체계의 혁신과 신기술 개발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한국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전략기술 수준조사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군이 확보해야 할 여러 전략기술과 개발 수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국방전략기술은 총 10개 분야 30개 기술이 전략기술로 분류되는데요. 인공지능, 유무인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 소재, 사이버 네트워크, 센서, 전자전, 추진, WMD 대응 등 10개 분야의 여러 기술이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지능형 전장인식에 대한 연구와 지능형 통합지휘 결심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지능형 전장인식은 여러 센서가 취합한 정보를 인공지능이 통합해 자율적으로 전투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에게 간략화된 정보를 넘겨 전장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최근 호주 수출이 확정된 AS-21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사가 개발한 KF-51 판터가 있습니다. 레드백과 판터 모두 차량의 사방에 카메라를 설치, 조종사가 모든 방향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레드백보다 조금 더 발전된 체계인 판터의 경우 자체 내장된 무인기를 이용해 보다 먼 거리의 물체를 정확히 식별하고 운영요원에게 간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줍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형 통합지휘 결심은 말 그대로 지휘관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체계입니다. 이는 점차 작전 속도가 빨라지고 복잡해지는, 그러니까 무기의 진화에 따라 숨가쁘게 움직여야 하는 전쟁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이를 위해 임무의 할당과 판단, 결심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첨단 AI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AI가 완성되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AI 비서가 전장에 배치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체계가 갖춰지더라도 정작 일선에서 쓰이는 통신 체계가 부식이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더라도 정보를 받아야 할 일선의 병사들에게 제때 명령이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군은 지휘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유무인 복합체계와 양자통신체계를 동시에 개발 중입니다. 아직은 까마득해 보이는 미래기술이지만 일단 완성만 되면 전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기술들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과거 재래식 전력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만 보더라도 드론이 얼마나 큰 활약을 할 수 있는지 입증됐는데요. 대한민국에서도 일반인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정한 기술과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안심하면 그때부터 추락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